아니, 학폭을 해도 지워주잖아요. 아 그쵸. 지워주죠. 근데 네. 지워주는 게 무조건 나쁜 거냐? 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당사자끼리 만약에 합의가 끝났어.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와 절친이 됐어. 음. 음. 그런데도 이 학폭을 남겨서 아이가 나중에 지장을 받게 하는 게 '이게 옳은가?' 하면 약간은 나도 그거가 무조건 옳다고 말을 못 하겠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아이한테 불리한 진술은 지워 달라면 거의 지워 주게 되는 이 풍토도 좀 문제 같아. 그런 풍토가 있죠. 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학생 행동 특성이나 발달을 쓰는데 뭐 아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근데 있죠. 이런 건 무조건 지양하라고 하면 이걸 왜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이든 결점이 있을 수 있고 나조차도 음음음. 평가를 받을 음. 때 음. 당연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나한테도 부족한 결점이 있을 수 있고 이걸 때문에 우리가 장학도 받고 평가도 받는 건데 하물며 교사와 학생, 평가자와 비평가자의 평가 사이에서 이게 부정적인 피드백이 전혀 없으면 얘는 왜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냥 있어도 너무 잘하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학교와 교사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과거의 어떤 부정적이었던 학교의 이미지 그리고 교사의 이미지가 지금 현재도 그대로 그냥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사실 아 그쵸. 네, 우리 선생님도 그랬겠지만 저도 많이 맞고 자랐고 학교에서. 근데 네. 지금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사랑에 매였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요즘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희 반 애들이랑 얘들아 선생님 옛날에 뭐 말 안 들어서 선생님한테 맞았다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막 웃거나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사람을 때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 전혀 처음 듣는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런 문화 자체를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그 시스템 상에서의 교사는 약간 좀 통제가 필요하고, 자유롭게 음. 놔두면 약간 좀 스스로 방종할 수 있고, 이제 아이들을 좀 거칠게 대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쉽죠. 저도 맞고 자랐지만, 음. 맞고 그러니까 자랐지만 그 후에는 한 번도 손댄 적도 없는데 약간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 같고 모든 면에서 이건 단적인 예고 뭐 학폭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약간 교사를 믿지 못하는 듯한 느낌? 그게 좀 아쉽죠? 네. 대부분의 음. 그 업무나 음.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음. 결국에는 이제 어느 집단이나 그렇지 사실 제가 다른 집단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학교의 한정에서는 교사에 대한 음.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구나라고밖에 그쵸. 생각이 안 되는 맞아, 맞아. 뭐 이렇게 음. 서약서 쓰고 네. 확인하고 맞아. 계획서 쓰고 음. 계획서 안에도 막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맞아.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닌데 음. 거기에 소비되는 에너지와 시간이 아깝다는 거지 나는. 그런 게 있죠. 지나치게 소비되는? 맞아. 그러니까 나도 좀 의아한 게 이게 법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3 월이 되면 네. 여러 가지 동의를 새로 받잖아요, 그쵸. 개인정보 관련해서. 음. 그럼 나는 딱 한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교사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가 아. 또는 학생들의 혹은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영리를 취하는가. 음. 이 정도가 쟁점인데 음. 매년 나는 내 생각에는 이거 학교에 학생을 보냈는데 학교가 학부모의 연락처를 받는데 동의를 구하는 게 음. 나는 너무 의아한 것 같아. 그쵸. 네. 오늘 내가 받은 동의서는 건강상태 조사서 겸 응급처치 관련 동의서예요. 네. 아니 그럼 애가 다쳤는데 이 동의서를 못 받은 상태면 음. 애를 응급처치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좀 어. 황당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아니 수 있겠어. 그리고 뭐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는 걸 동의하지 않는 건 저는 이해해요. 애들 초상권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학생 상담이나 이런 기초 자료를 위해서 학부모 전화번호를 받는데 전화번호를 받아서 보관한다고 동의서를 받는 게 나는 좀 사실은 뭐 법적으로야 뭐 그렇다고 쳐도 내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 음.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학부모 연락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연락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동의를 받아서 보관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제 파기했다고 얘기를 계속 문서로 남기고 이렇게 가는 게 음. 나는 좀 너무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냥 음, 심정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 이런 과정들에 에너지를 쏟는 게 통신문 하루 종일 걷어 진짜. 맞아, 맞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법을 만드는 분들의 취지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는 같은데, 근데 막상 이제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종이가 가지고 있는 효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그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사실 3월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학급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건조하게 애들에게 종이 나눠주고 이거 언제까지 써와야 돼? 이거 동의 뭐 해와야 돼? 만약에 안 하면은 이거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는 너의 자유니까 해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건조하게 느껴지고 너무 사무적인 것 같고 학급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안 좋지 않나 그 아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 게 응, 이거 안 하면 너 불이익 받을 수도 있어. 응, 근데 하고 안 하고 네 자유야. 그렇죠. 이렇게 주는데 응, 아니 이거를 이렇게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응, 나도 응, 응, 응. 그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들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알고 싶지도 않아. 응, 사실 응, 얘가 응, 응. 뭐 어디 사는지 부모님 뭐 하시는지 부모님 직장 번호 뭔지 전혀 모르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얘 주민번호 절대 안 보고 싶어요. 응, 근데 얘 생년월일 모르고 싶어. 응, 근데 어쩔 수 없이 절차상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수학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내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불의의 상황에 내가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겼어. 네, 그럼 얘 보호자랑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그런 긴급한 상황에. 그런 것들을 봤는데 3월에 그걸 미리 다 동의를 받는데 너무 하려하니까 응, 그냥 차라리 응, 입학할 때 응, 학교 생활 교육 활동에 내 이 정도 연락처와 이 정도 선까지 허용한다 하나 받아 놓고 응. 그냥 6학년 갈 때까지 그냥 그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어요. 아, 유효기간 6년으로. 유효기간 6년으로 두고 네네네. 바뀌었을 때 학교에 고지하는 거 학부모 책임. 음, 아, 너무 와, 피곤해. 그거 되게 괜찮다. 아니, 응, 물론 이게 응, 실제로 가능한데 응. 내가 알고 있는 학교와 내 주변 학교만 매년 받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아침 그 수많은 가전통신문 거의 한 10장 넘거든요. 아, 그쵸. 응, 이거 걷는 것도 일이고 응, 응, 응. 혹시 미동의하거나 이런 거 있을까 봐 보는 것도 일이고 맞아, 맞아. 연말에 이거 파쇄한다고 난리치는 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어, 이거에 쏟는 시간이 별거 아니든 크건 작건 간에 응, 소모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건데 응.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든 학교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왜 적법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적법한 이유를 모르겠고 그게 적법하게 했을 때 오는 효용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진짜 학교가 이렇게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나는 좀 불만스러워요, 사실. 음. 아니, 교사가 이렇게 취급할 만한 정보가 아닌데도 네, 네. 다 열람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안 하고 싶어. 안 할 수 있으면. 그쵸. 제가 느끼는 거는 너무 불필요한 그런 교사에 대한 불신이 많다. 응, 응, 응. 근데 이거를 교사가 믿어 달라고 해도 사실 뭐 설득력을 얻기 힘들죠, 사회적으로. 그쵸. 근데 그거에 좀 보태고 싶은 게 이 채널의 의의라면 의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막 맞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쵸. 네. 그때 선생님들은 일부는 감옥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음. 생각해 봐도. 근데 왜 때렸는지는 알 것 같기는 해. 아 진짜로? 농담이고요. 농담이죠. 알 수 있죠. 네. 근데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는 뭐 자물쇠로 때린 선생님이 있었으니까. 어, 자물쇠로 애들 머리 찍고 막 뭐 싸대기라고 하죠. 뺨 때리는 거는 뭐 하고.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응, 사람들이 교사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응, 교사에 대한 인식이 특히 안 좋아지는 거는 응.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이 더 강렬하고 오래가잖아요. 그쵸. 근데 누구나 12년을 지내면서 부정적인 경험 한 번 안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를 거쳐서 교사가 됐다, 성인이 됐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뭐 교사의 힘을 늘려주고 싶은 마음은 잘 안 들겠지. 음. 근데 지금 촉법소년이나 아동범죄나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니까 교권이 너무 땅에 떨어졌다는 것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음. 근데 교권을 살리기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들고 있으니까 난 좀 좀 음. 잘 이거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 그것도 좀 크게 보면 그냥 문서 한 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근데 음.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거는 아무도 시험해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 학생이 음. 교사한테 욕을 하거나 교사를 폭행해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작동하나요? 뭐,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열린 것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을 대상으로? 네, 교권보호위원회 열린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 학교는 저도 본 적 없는데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 음, 음. 그리고 이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경험한 일도 아는 교사라고 하자. 그쵸. 네. 나중에 어. 피해가야지. 원래 다 우리가 겪은 건 없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다 픽션이니까. 그리고, 물론 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뭐 뉴스에 크게 난 사건 같은 게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뭐 받았다고 하는데 음, 음. 초등학생 대상으로 열렸다는 얘기는 사실 잘 못 본 것 같아요. 음. 그쵸. 근데 뭐, 저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지간하면 뭐 초등학생은 좀 그냥 이해해주자라는 생각도 있기는 해요. 뭐 음. 교권위원회, 보호위원회까지 열어서 이 학생한테 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음. 근데, 어,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벗어나면 그냥 망설이지 않고 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학생도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분명 있을 텐데, 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보호위원회는 그냥 있기는 있는데 그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 교권 보호까지 왔네. 야, 그러게. 근데 사실 교권보호위원회보다 음, 학생이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있는데 못 쓰는 건가? 학폭도 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서 음, 음, 학교에서 뭔가 그 순간에 좀 난동을 피우거나 수업을 방해하거나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학생을 음, 절차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우리가 적절히 활용을 못 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인 게 있고 죄인 것 같은데 죄가 아닌 게 있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음. 죄인 것 같은데 범법이 아니고 이런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그 미묘한 선이 있어요. 근데 교권보호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법적으로 봤을 때 범법이어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억울하고 분명히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못 쓰는 건가? 못 쓰는 건 아닌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교육의 테두리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로 가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무언가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지.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그런 페널티도 네, 뭐 이제 그런 댓글 많이 보죠. "때려야 된다. 그쵸. 다시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음, 근데 솔직히 저는 안 때리고 싶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굴 때린다는 그 감각이 되게 불쾌해. 음, 그러니까 그 학생을 내가 굳이 때려야 되나? 이거 체벌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교사가 아니라 사회잖아요. 그쵸. 그 사회에서 체벌이 가능하다고 하면 교사는 어떤 책임감을 받냐면 때려서라도 애를 사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또 책임을 받는 거야. 근데 또 때리다 보면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고 그러면 과거를 답습하는 거니까. 음, 나는 아예 안 때리고 갔으면 이건 좋은 것 같아. 아까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선생님이 누굴 때렸어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사회가 된 게 좋은 것 같아. 맞아. 그거 당연해야 대신 돼요. 맞아요. 대신 안 때리는 건 좋은데 저 이 생각한 게 또 두 번째가 군대에 갔는데 제가 간 부대가 운이 좋게 부조리가 좀 없어진 부대였어요. 음, 거기서도 구타를 안 당했는데 음, 애들이 뭐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때리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체벌이 아니더라도 체벌만큼의 페널티를 느끼게 할 만한 뭔가 제재가 필요한 것 같아. 학부모나 학생으로 하여금. 그쵸. 뭐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유급을 현실화시키든지 응, 학교에 경찰 두고 뭐 난동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학폭을 일으키면 경찰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응, 학부모 소환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응, 좀 근거를 만들어 주고 응, 저 안 되면 뭐 유급시키고 생기부에 남는 거 안 지워 주고 생기부 교사 자율권 부여해서 응, 좀 부여라기보단 보장해서 응, 말이 막히네. 다시 생기부에 교사가 쓰는 것들에 대해서 응, 응, 좀 보장을 해 줘서 정말 솔직하게 써서 나중에 '아 이렇게 얘가 학교 생활하면 정말 사회에 나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느껴서 스스로 좀 조심하게 네, 이렇게 가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응, 또 이거는 너무 교사 개인한테 의지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응. 저는, 어, 저는, 저도 뭐 비슷하게 좀 생각해봤는데, 어, 저는 배심원제. 배심원제가 배심원 필요할 것 좋죠. 같다. 그러니까, 음. 여러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보면, 이게 뭐, 법적인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걸 해결하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쵸. 학생이 잘못했을까? 잘못 안 했을까? 내가 혹시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을 들 때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해보면 아,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쵸. 약간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사람이랑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쵸. 네, 이거 사실 학폭위에 올라가게 돼도 거기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다 듣고 이제 몇 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내신 문제는 뭐 학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교사라던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네. 학생한테도 조금 더 교육적일 것 같아. 조금 더 교육적일 것 음.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쵸. 사실, 벌써 3월인데, 이런 얘기는 11월쯤에 우리가 하는데 3월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좀 안타깝습니다.